자, 2026년 2월에 말이죠. 정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고용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보고서를 딱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미국 경제가 드디어 한계에 부딪힌 건가? 그 질문에 대한 실마리가 될 아주 충격적인 숫자를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 마이너스 9만 2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2026년 2월 한 달 동안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9만 2천 개나 사라졌다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5만 개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건 뭐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버린 거죠. 정말 엄청난 쇼크였습니다. 자, 그럼 이 충격적인 숫자 하나만 보고 끝낼 게 아니죠. 이 헤드라인 뒤에 도대체 어떤 세부적인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지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일자리는 확 줄고 실업률은 올랐어요. 여기까지 보면 경기가 나빠지는구나 싶죠? 그런데 바로 아래 평균 시간당 임금을 보면 오히려 예상보다 더 빠르게 올랐습니다.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월급은 오른다. 바로 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신호가 현재 상황을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핵심 퍼즐 조각입니다. 여기서 잠깐. 비농업 일자리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농업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지금 건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꼽히는 거고요. 전 세계가 이 숫자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일자리가 어디서 이렇게나 많이 줄어든 걸까요? 주로 의료, 제조업, 그리고 정부 부문에서 감소폭이 컸습니다. 특히 의료 쪽은 파업 영향이 좀 있었고요. 더 주목해야 할 건 제조업 같은 분야인데 이런 곳은 경기에 아주 민감하거든요. 여기서 고용이 줄었다는 건 확실히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정말 이상하죠?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줄어서 경기가 식는 것 같은데 다른 한쪽에서는 임금 상승 압력이 여전히 뜨겁다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아주 아프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자, 이 복잡하고 모순적인 상황 때문에 이제 중앙은행,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이 아주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마치 두 개의 다른 전선에서 동시에 적과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연준의 딜레마가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왼쪽에서는 고용시장이 나빠지고 실업률이 오르니까 경기 침체 오기 전에 빨리 금리 내려 하고 압박을 하죠. 그런데 오른쪽에서는 아직 임금이 이렇게 오르는데 인플레이션 위험이 여전하잖아. 금리 내리면 큰일 나 하고 막아서는 겁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라는 괴물과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이런 복잡한 경제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 주머니 사정, 우리 투자에는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부터 그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 주식시장부터 볼까요? 당연히 경기 둔화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 주식시장에는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높죠. 특히 경기가 좋고 나쁨에 따라 실적이 크게 좌우되는 제조업이나 IT 같은 업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고요. 앞으로 한동안은 시장이 계속 위아래로 흔들리는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채권 시장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가 불안하고 불확실해지면 사람들은 위험한 자산보다는 미국 국채처럼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기려고 하거든요. 일종의 안전한 피난처를 찾는 거죠. 그렇게 되면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채권 금리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 둔화는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지만 결국 달러의 운명은 연준이 금리를 내릴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버틸지 그 결정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쭉 한번 정리해 볼까요? 조각난 퍼즐들을 모아서 큰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 4단계를 보면 지금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첫째, 충격. 예상치 못한 일자리 감소로 시작했죠. 둘째, 반전. 그런데 임금은 계속 오르는 이상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셋째,
딜레마. 이 때문에 연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고요. 마지막으로 여파. 결국 시장은 이 모든 불확실성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흔들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경기 둔화라는 불을 먼저 끌래? 아니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불을 먼저 끌래? 지금 정책 당국이 바로 이 어려운 질문에 답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경기는 멈추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최악의 시나리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길로 들어서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서 부드럽게 연착륙하는 데 성공할까요? 지금 경제는 정말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